안녕하세요, 정 원장입니다. 오늘은 조금 특이한 치료 케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. 이 케이스는 제가 직접 치료한 케이스인데요. 저도 약간 놀라기도 했고요. 너무 빨리 나와서 말이죠. 마치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아 조금 쑥스럽긴 합니다만, 한의학으로 이런 증상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주제로 잡았습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는 원장님 사마귀가 없어졌어요 하는 내용입니다. 이 케이스는 고등학교 2학년의 남학생과 관련된 케이스인데요. 몇 달 전에 그 남학생이 한약을 지으러 왔었습니다. 아무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체력도 조금 약하고 장도 약간 그런 소음인 체질이라서 부모님이 걱정이 되셨는지 이 체력을 돋워서 공부를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약을 지으러 오신 거죠. 그래서 제가 진맥을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피로도 있고, 그리고 위도, 장도 조금 약해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저런 조언을 해드리고 간과 위, 장 이런 걸 보호하는 약을 쓰기로 했습니다. 근데 제가 진맥을 하다 보니까 이 남학생의 오른손에 이 부분, 손등 윗부분에 무사마귀라고 하죠. 사마귀가 이렇게 쭉 일렬로 한 10개 가까이 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사마귀가 있네요라고 하고, 이런 부분도 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치료가 잘 되면 충분히 없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남학생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이 사마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. 요즘 젊은 학생들이 이 피부나 외모에 제 어릴 때보다 더 신경을 쓰기도 하고, 또 한참 예민할 그런 사춘기잖아요.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있다는 거죠. 오른손인데다가 밥 먹을 때도 보이고, 공부할 때도 보이고, 악수할 때도 보이니까 너무 이 사마귀에 스트레스를 받아 있다고 그렇게 엄마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약을 지어서 보내고 잊고 있었는데 몇 달 후에 그 아빠가 또 한약을 지으러 왔어요. 그때 엄마가 같이 당연히 오셨죠.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한약을 복용하고 2, 3일 정도 지나니까 이 사마귀가 서서히 없어지면서 하루 이틀 지나서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놀라고 좋아하더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아빠도 약을 지으러 온 겁니다. 그래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 사실 조금 뽐뿌가 됐었는데요. 이처럼 한의학은 사마귀도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그 남학생의 사마귀가 무사마귀라고 해서 사마귀에서 난이도가 상중하로 나누어 보면 하에 속하는 조금 쉬운 사마귀인 건 맞습니다만, 한의학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거죠. 물론 그렇게 빨리 없어진 건 저도 놀랐는데요. 그래서 이 케이스를 계기로 제가 이 사마귀에 대해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끔 티칭을 하거든요. 사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약을 드시는 분은 많지는 않지만, 제가 이 사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, 그리고 침이나 약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서 오늘 주제로 잡았습니다. 자, 시작할까요? 동의보감에서 이 사마귀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면요, 한약에서는 이 사마귀를 우목 혹은 후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. 동의보감의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, 이 표현이 제일 와닿는데요. 사람의 손발에 갑자기 생겨나는데 마치 콩과 같고 혹은 근육이 뭉친 것 같다. 그리고 5개 혹은 10개가 연이어서 이렇게 생긴다. 딱 무사마귀를 표현하는 거죠. 이런 것은 이제 풍사가 기욱에 맺혀서 그렇게 변해 생긴 것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. 그런데 이 우목, 후자 혹은 사마귀, 무사마귀와 관련 내용이 피 파트, 그러니까 피문이 아니고 육문, 기욱과 관련된 파트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. 요즘에서 제가 이 현대 양방에서 피부라고 통칭하는 그 부분을 한의학에서 조금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이해하고 접근한다는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. 피부를 보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. 현대의학에서는 표피, 진피, 피하 조직 이걸 다 합쳐서
피부라고 하면서 피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. 한의학에서는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봅니다. 이 표피는 사실 피라고 해서 폐와 관련되거나 대장과 관련된 증상으로 많이 보고요. 이 진피와 피하 조직은 사실은 기육이라고 해서 비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다르게 보고 좀 더 세부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죠. 이 점에서도 한의학은 양방의학과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밑에 두 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고 삼아 설명드리려고 재밌는 내용을 두 개 가져왔는데요. 그 밑에 보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. 고체, 그러니까 굉장히 쓴 채소. 이 고체가 뭐냐면 쓴바귀 혹은 고들빼기를 말합니다. 그것을 꺾어보면 하얀 접이 나오는데 그 하얀 접을 요 사마귀에다가 이렇게 콕콕콕 점 찍어주면 수시로 스스로 사마귀가 떨어진다 이렇게 나옵니다. 저도 뭐 사마귀가 태어나서 거의 생겨본 적이 없어서 실험을 못 해봤는데요. 이렇게 책이 나오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믿고요. 그 밑에 보면 지주망, 이게 뭐냐면 거미줄입니다. 거미줄을 사마귀를 이렇게 감싸서 묶어주면 떨어진다 이렇게 나옵니다. 이 책에 실린다는 것은 치료가 된다는 뜻입니다. 저는 그렇게 믿죠. 근데 이 내용은 뭐 거미줄은 사실은 도시에서 보기가 더 어려운데요. 이 쓴 채소, 고체를 활용하는 것은 뭐 시골이나 전원생활 하시는 분은 사마귀가 있으시면 한번 해볼만 하죠. 근데 사실은 이런 표현을 보면 마치 이 막 한의학이 민간요법 같고 왠지 좀 옛날에 좀 그런 세련되지 못한 그런 치료법처럼 보이잖아요. 근데 사실은 그 유명한 제약회사에는 중의사와 한의사 등을 고용을 합니다. 그래서 한의학 의서에 나오는 약초의 효과를 확인하려고 하죠. 그래서 그 약초나 채소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해서 그것을 특허를 등록해서 이 연구를 만들고 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죠. 그러니까 사실은 그 근거가 이런 동양의학이나 그런 아니면 서양의학에서도 허브요법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채소들이나 뭐 약초의 근거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. 아스피린도 버드나무 그 껍질에서 추출한 거잖아요. 의서에 나옵니다. 한의학 의서에. 그죠? 거기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해서 신약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독점하고 막 그런 한의학은 또 비판을 하죠.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운데요. 이렇게 한의사에는 이런 오랜 그 선조들의 경험으로 효과가 있는 치법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물론 현실적으로는 뭐 지금 조금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자, 다음은 제가 사마귀 환자를 볼 때 어떻게 이해하고 치료하는지 한의학적인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. 저는 사마귀 환자가 오면 먼저 첫 번째 그 사마귀가 부분적인 경우에는 경락을 고려를 많이 합니다. 이 학생처럼 대장경과 관련된 부위에 생겼고 다른 부위에 없다 이러면 좀 가벼운 증상이죠. 그리고 젊고 그러니까 빨리 나은 건데요. 먼저 경락을 고려를 해서 그 경락을 확인하고 치료하거나 조정하는 그런 침이나 약을 쓰죠. 그리고 다음으로 온몸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에 어디서 생겼는지 그 사마귀가 말이죠. 그리고 현재 가장 심한 부위가 어디인지를 확인합니다. 그 경락들을 확인해서 장부를 확인하죠. 그래서 그 장부들의 상태를 제가 진맥을 하거나 문진을 해서 확인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장부론적인 접근도 하는데요. 이 피부와 기육 있죠. 이 부분과 관련된 그 장부론적인 견해를 정리해 보면 제가 익히 말씀드렸듯이 우리 표피와 관련된 부분은 폐와 관련이 많습니다. 그리고 대장도 조금 영향을 주고 있고요. 이런 접근을 하는데 이 기육과 관련된 부분에는 비주기육이라고 해서 이 기육은 비장이 주로 관리한다. 그러니까 비장과 연관이 있다. 이렇게 접근을 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사마귀도 이 기육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비장을 일단은 점검하고 조정을 합니다. 그리고 대장주진, 소장주액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. 대장은 진, 그러니까 맑은 그런 점액, 그죠? 우리가
진물 날 때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피부에도 보면 촉촉하겠죠. 당연히 완전히 건조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피부 이런데 약간 맑은 그런 진액이 이렇게 차 있을 텐데 그것은 대장이 관리를 하고, 소장주액이라고 해서 이 액은 조금 더 걸쭉하고 진한 그런 걸 얘기합니다. 이런 경우에는 소장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. 이 진이 관절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관절에서는 혈액이 들어가지 않죠. 그래서 이 혈액에서 나온 그런 성분들이 스며 들어가서 관절로 들어가는데, 그래서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과 관련이 있는데 이것이 관절에도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. 그죠? 우리 몸은 어떤 부분이라도 촉촉하게 적셔져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한의학은 관련 장부들을 다 연결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치료를 했습니다. 그리고 충분히 효과를 냈고요. 이렇게 장부론적으로도 제가 좀 이해를 하는데요. 그래서 제가 삼침법과 관련된 책들을 몇 권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. 대상포진, 물집, 무좀, 수두, 발진, 뾰루지 등에는 소장정격을 써라. 그러니까 소장과 관련된 치료를 해라. 이렇게 나오고요. 티눈에는 비장성격을 써라. 이렇게 나옵니다. 사막이라는 표현은 잘 안 보이는데 일단 티눈이 기우게 생깁니다. 비슷합니다. 발생 부위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비장성격, 비장과 관련된 치료를 하면 사마귀가 치료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. 그 외에 이런 개념들도 좀 활용을 해서 그에 관련된 침을 쓰거나 약을 씁니다. 그러면 꽤 효과가 있고요. 이처럼 한의학에서는 장부와 관련된 그런 접근법으로 이 사마귀를 이해하고 치료를 합니다. 양방의학과 많이 다른 점이죠. 그러면 이제 양방의학을 한번 볼 건데요. 양방의학에서는 사마귀를 몇 가지로 분류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무사마귀와 편평사마귀입니다. 무사마귀는 조금 경증이고요. 편평사마귀는 조금 더 심한 증상입니다. 이 두 사마귀 모두 결국은 바이러스로 인한 증상으로 현대의학은 이해를 하고 그와 관련된 치료를 하려고 하죠. 무사마귀는 뭐 이렇게 얼려서 떼내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편평사마귀는 그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바이러스와 관련된 그런 처치를 하는데요. 이런 점만 봐도 양방의학과 이 한의학이 인체를 보고 이해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. 뭐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다 이런 개념보다 이 양방의학은 이 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런 사마귀가 생길 수 있다는 개념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집중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이 HPV 바이러스도 굉장히 뭐 요즘 위험하다고 많이 막 하는 그런 바이러스인데 지금 100여 종이 발견되어 있거든요. 그리고 또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. 다양한 바이러스 계속 발견되겠죠. 그리고 변하기도 하고요. 그래서 고정된 바이러스는 그나마 백신 요법이나 다른 요법이 꽤 효과를 보일 수 있는데 감기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계속 변하는 바이러스는 항상 뒷북치듯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. 유행하고 나면 또 개발하고 유행하고 나면 개발하고 그 사이 또 바이러스는 또 바뀌어 있고 그죠? 그러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은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이에 반해서 이 한의학은요 감기 치료도 비슷합니다. 그냥 내 면역력을 키워서 바이러스와 잘 싸우게, 내 몸이 잘 싸우게 하는데 목표가 있죠.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내가 튼튼하면 뭐 가볍게 방어를 해내잖아요. 우리 몸의 방어 체계가 오랜 동안 진화를 해오면서 훨씬 정교하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. 그래서 우리 몸이 잘 싸울 수 있도록 바이러스를 잘 물리치도록 그렇게 돕는 게 이 한의학에는 더 중요한 치료법이고요. 양방의학은 그 바이러스를 그 현미경으로 봐서 저 바이러스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접근법을 가지고 있죠.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국가를 생각해 보죠. 우리 국방력이 엄청 견고하고 이 육해공이 다 잘 정비되어 있고 군사력이 빠방하면 뭐 웬만한 적은 뭐 건들지도 못하겠지만 들어와도 가볍게 물리칠 수 있잖아요. 이 국방력, 체력, 면역력을 키우자고 하는 게 한의학이고 양방의학은 그 적들이 올 때마다 그 적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이런 연구에 더 몰두하고 있죠.
물론 뭐 이런 접근법이 전혀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.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너무 세고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타난다거나 그런 균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몸에 데이터가 없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접근법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만약 외계에서 온 이런 바이러스 같으면 우리 몸에서도 적절하게 접근을 못할 수도 있겠죠. 그런 것처럼 이 양방의학이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것들이 몸 안의 문제로 인해서 생겼을 때는 한의학이 훨씬 큰 매력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가령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. 가끔 어르신들 중에 무릎에 물이 차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이 정형외과에 가면 한 2번, 3번은 빼줍니다. 근데 또 찰 거니까 빼지 말라고 하시거든요. 그래서 할아버지나 이런 어르신들이 그 정형외과 갔다 와서 이제 더 안 빼주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. 그러면 이 무릎의 앞은 위와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. 그래서 이 위의 기능을 바로 조정하는 그런 침법을 쓰고요. 그리고 그 물이 차는 부위에 뜸을 조금 꾸준하게 뜨면 다시 물이 안 차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당장은 물이 차서 이것이 불편하시고 신경이 쓰이신다면 양방적인 도움을 좀 받으시고요. 이것이 다른 원인이 있거나 그 부분에 순환 문제라든가 위와 관련된 이런 원인이 있을 때는 그와 관련된 한의학적인 치료를 하시면 있는 게 없어지기도 물론 하지만 다시 재발을 안 할 수 있다.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치료를 하거든요. 그래서 많은 효과를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양방의학이 지금 현대의학으로서 주류를 점하고 있고 한의학이 점점 막 소멸되어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.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현대의학에서 전혀 접근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치료도 할 수 없는 그런 증상들인데 그런 병인데 한의학에서는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접근하고 치료할 수 있는 증상이나 병이 꽤 많거든요. 저는 그런 부분이 묻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. 그래서 제가 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런 데 대한 고민과 공부를 계속 해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한의계가 가는 방향이 너무 엉뚱해서 저도 참 안쓰럽긴 한데요. 안쓰럽다기보다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데요. 아무쪼록 이 한의학에 가진 그런 정말 잊혀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그런 개념들과 치료 능력들이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한데요. 아무쪼록 제가 이렇게 한의학을 고민하고 임상에서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치료해 나가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저는 항상 유쾌하게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조금 자랑 같아서 좀 쑥스러운 그런 내용이었는데요.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네요.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